네, 어제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이죠. 이른바 이수엽 폭행 사건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일 수 있었는데 주장들이 엇갈리고 또 동영상이 공개되고 하면서 성적 혐오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기열 변호사님 그리고 배상훈 교수님 모시고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제가 팩트 위주로 한번 사건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술집에서 여성 2명 일행하고 남녀 커플이 처음에 말로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들이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 남녀 커플은 빠지고 남성들 따로 옆에 있던 남성들 3명이 다툼을 벌였다. 그래서 그중에 여성 1명이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 부딪혀가지고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이다. 그리고 경찰은 서로 다툰 사실은 인정이 돼서 쌍방폭행으로 입건을 한 상태고요.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CCTV를 보고 또 가게 주인 말, 목격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여성들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하고 소란을 피운 건 확인이 됐다. 근데 이 경찰 얘기도 뭐 이게 완전한 사실이라는 건 아니고 일단 수사 단계니까요. 그죠? 이제 현재까지는 이 정도 파악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교수님, 일단 제가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맞는 건가요? 하나가 좀 중간에 과정이 빠진 거는 네. 그 남자분들이 먼저 이제 바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좀 시끄러우니까 네. 주인이나 알바생한테 저들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고기가 중간에 있고 그래서 본인들 중에 일부든 혼자든 화장실에 갔다가 오면서 그 과정에서 커플은 이미 사라진 상태. 거기서부터 이제 더 확대된 부분, 거기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술집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술 마시다가 싸움이 벌어지는 사건, 이거 뭐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뭐 경찰 기자 시절에도 보면 이건 보호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인데, 근데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됐단 말이죠.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 거기서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네. 그분 중에 2분 중에 한 분이 본인의 여성분이죠. 예, 여성분이 상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뭐 자극적인 용어를 할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뭐 여혐 관련된 용어들이 나타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게시판에 올린 것. 네. 사실 그래 갖고 이제 일종의 서로 간에 쌍방 간에 남성과 여성 간에 이 대리전 형태가 돼 갖고 순식간에 뭐 수십만, 지금 34만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처음에 여성분이 올렸다가 중간에 또 반전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이게 이 상황에 어떤 그 원래 이 자리에서 벌어졌던 일하고 바깥으로 확대되는 거하고 조금 이게 사실 확인이 없이 너무 커져버린 그런 좀 느낌도 네네. 듭니다. 물론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릴 때 워낙 빨리 확산이 그 됐어요. 과정에서 일방적인 피해를 호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게 아니다라면서 하다 보니까 일종의 대리전 비슷한 양상이 됐었는데 네. 제가 대리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이상하게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일이 그렇게까지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쟁이 벌어졌던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네. 설령 그것 때문에 어떤 뭐 감정적인 혹은 법적으로 봤을 때 모욕에 해당하는 언사들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과연 정말로 도를 지나친, 그러니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만한 정도의 물리적인 힘이 쓰여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데 일단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우선 경찰도 수사를 그쪽을 하는 거지 지금 바깥으로 커져버린 그런 얘기들로 처벌을 당해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뭐 대리전이라고 얘기했으면 어쨌든 단순히 생각하면 남자 쪽, 여자 쪽 이렇게 네. 주장이 있는데 서로 지금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서로 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일 텐데. 심적으로 이걸 선택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사자들은 선택적 기억을 소환하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이거는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모든 상황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선택적 기억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것도 인터넷에서 확대됐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여질 수 근데 있습니다. 지금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부분이 어딘가요? 사실은 그 첨예하게 맞붙는 부분도 냉정하게 법적으로 보면요. 누가 먼저 시작을 했든지 간에 양쪽 다 모욕적인 언사를 정말로 쓴 게 있느냐. 모욕적이라는 게 뭐 감정적인 욕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그 사람의 평판을 좀 떨어뜨릴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냐.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든지 간에 뭐 그 지금 경찰의 파악으로는 여성들 쪽에서 먼저 목 원죄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걸 뭐 뿌리치는 데서 단순히 피하기 위한 정도의 뿌리침이었느냐 아니면 여자분이 넘어질 정도로까지 힘을 더
넘어서서 힘을 줬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퉈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상황에서는 지금, 예, 그 CCTV 상에서는 약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사진 올라와서 피가 난 그 좀 과도하게 피가 난 부분은 그 뒤에 뒷부분에 나타난 부분인 거고 네. 앞부분에 그 말싸움 그리고 약간의 밀침 네. 세 단계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걸 구분을 해야지 이해가 빠르지 이게 갑자기 서로 탁 붙어갖고 막 주먹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예, 일단은.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사건이 자극적이게 된 거는 사진에 이제 네. 그 피가 많이 났고 그리고 이제 뼈가 보일 정도로 다쳤다라고 그 부분은 주장하는 확인이 부분. 안 됐습니다. 그 사실은. 부분을 누가 이렇게 여성 쪽에서는 남성들이 뭐 발로 차가지고 내가 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남성들은 잡고 있다가 놓는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넘어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상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렵죠. 근데 이제 그게 과연 폭행치상이나 상해에 해당하느냐 마느냐인데요. 그 부분은 서로 쌍방 대지를 하고 또 몸에 남아있는 흔적이라든가 아까 잠깐 발자국이 뭐 발로 찼다고 하면 옷에 발자국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 근데 이게 지금 경찰이 이거를 저희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쌍피 사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쌍방 폭행인데 양쪽 다 폭행을 한 거란 말이죠. 네. 경찰이 보기에는요. 예. 그 처리상으로는 모두 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이자 그러니까 피해자. 남자도 가해자고 피해자이고 여자도 가해자고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입건을 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맞았다고 하니까 상황은 시간적으로 연속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상황만 봐서는 쌍피 사건으로 입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시비를 누가 먼저 걸었냐 이것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때 이게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누가 유발했는가 이런 것은 감안해 갖고 검찰 단계에서 뭐 흔히 말하는 불기소가 되든 아니면은 이거 다른 방식으로 됐든 그건 그 다음의 문제죠. 그 쌍피 사건의 경우에 누가 더 잘못했냐 이게 나올 네. 거 아닙니까? 뭐 교통사고 났을 때 7대3 하듯이 이럴 경우에 이제 가장 뭐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데 거예요? 실제로는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착각하시는 게 네. 저 사람이 먼저 때렸어요. 내지는 저 사람이 먼저 욕설을 퍼부었어요라를 가지고 하는데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싸우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든지 간에 같이 싸우면 같이 처벌받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오히려 형사사건화가 됐었을 때는 더 피해 정도가 큰 사람이 크게 입힌 쪽이 더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많이 다친 사람이 유리합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그런데 경우가 다만 일반적이다. 일반적이지만 다만 그 다친 것도 네. 정말로 내가 마지못해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너무 거센 공격이 오니까 밀어내는데 우연히 다쳤다. 그런 사정이라면 또 정상참작? 정상참작의 정당 방위, 정당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피해를 크게 입힌 쪽이 더 불리하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더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랑 미국의 일본이랑 좀 구분을 둬야 할 것은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증오 언어, 증오 범죄라는 것이 존재하는 법 체계에서는요. 네. 증오적인 얘기를 유발했을 때 그 부분은 이거하고는 체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흑백 인종 갈등이 있을 때 그 인종적 모욕적인 인종차별적인 얘기, 발언. 예,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자체가 처벌받고 그것이 폭력을 유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되는 건데 우리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흔히 말하는 그건 아직 증오 범죄 법 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대신 욕설은 이제 모욕죄 폭행하고 말씀. 폭행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욕설은 욕설은 어떤가요? 모욕이 되는 거고요. 모욕이 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뭐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말하자면 모욕적인 연사가 있을 때 그거를 막기 위한 폭행이 정당위로 인정이 된 사례도 아주 드물긴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설을 퍼붓는다고 해도 그 자리를 피하거나 뭐 경찰에 신고를 하는 쪽을 우리 법은 지금까지는 그쪽을 강조하고 있지 자기가 자력부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게 우리 법 책임입니다. 그리고 힘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남자가 자력구제하기 위해서 말해 흔적 폭력을 사용했다. 그러면 여자니까 더 많은 피해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힘의 판단- 우위 예, 또는 지위의 우위 이런 것들도 감안하는 요건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는데 사실 인터넷에서는 이 사건이 여혐 범죄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이건 남혐 때문에 촉발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를 그 사건의 실체가 예를 들어서 뭐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그런 식의 주장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뭐 사건이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그거를 짐작할 수 있으면은 용어 같은 것들이 네. 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분들이 그런 어떤 뭐 표현 운동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술자리에서 시비인지부터가 먼저 명확하게 가려진 다음에 좀 이 논란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논란부터 먼저 키워진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서 그러니까 이게 여성 혐오 발언이나 남성 혐오 발언이 나와서 싸움이 붙었느냐 예. 아니면 싸움이 붙다 보니까
우리가 욕설하듯이 제가 격해진 지금- 상황에서 예. 나온 단어들이냐 이것도 좀 그렇죠. 제가 봐야 될것 굉장히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혐오라는 게 일단 꺼내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그게 논쟁이 그 커질 자체가, 수밖에 없고 네. 서로가 혐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혐오로 부추기는 일 자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건이 그런 식으로 흐르는 거는 좀 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상황이 같은 단어를 썼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혐오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